카카오뱅크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스24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3.73% 상승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양대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따른 주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24가 현재 주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가 부각이 돼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전에 2% 넘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팔고 팔아서 지분이 1.2% 정도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5천억 원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결코 작지 않죠. 이 회사의 시총이 3,475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는 5천억인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3,400억. 즉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지금 예스24가 받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재평가가 그동안에 이루어지면서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갔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카카오뱅크가 8월 달에 상장을 했죠. 8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이 더 이상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신선함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스24가 다시 어떠한 흐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터진 게 뭐였냐면은 해프닝이기는 했었고 루머였었고 한 어떤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네이버 쪽에 이제 예스24가 매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걸 통해서 여기서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로는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뭐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슈라고 하는 게 이제 루머나 이런 부분들에 불과했고, 찌라시 뉴스 이런 거 붙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갔다가 그냥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분명히 손바뀜은 있었습니다. 손바뀜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것도 음봉의 거래량이? 그렇다는 거는 어떤 손바뀜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음봉의 거래량 터진 부분들은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스24가 그동안에 그래도 이어왔었던 이런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이 이번에 깨졌어요. 네이버 이슈 때문에 이제 무너졌었고, 그게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무너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오늘까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15,000원대 위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시간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깨지고 하루 이틀 3일 이내에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런 상승 흐름들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스24가 상승 흐름들이 꺾이면서 좀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어떤 이제 추세의 전환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기준이라 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저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3,000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들이 꺾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흐름들로 또는 쉬어가는 흐름들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방의 역할,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13,000원대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13,000원대가 이전에 올라올 때 저항대였는데 뚫어버리고 나서 지지 구간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났었고 지지와 저항이 치열하게 일어났었던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지지 라인의 역할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13,000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물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매물대가 가장 이제 두터운 자리도 이 13,000원대부터 이제 매물대 지지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내려오더라도 이 13,000원대가 굉장히 어떤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000원대를 이번에 하락 흐름에서 잘 버텨줬어요. 버텨주면서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었고, 다만 아쉬운 거는 회복까지는 안 됐어요. 더 상승을 해서 흐름들을 다시 추세를 이렇게 상승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3,000원대에서 버텨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13,000원이 하나의 새로운 또 지지 라인이자 하나의 이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가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재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17,500원에서 뭐 18,000원 정도 사이에서의 앞으로 이런 박스권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래로 13,000원대 깨지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에서의 어떤 이제 대응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3,000원대에 이탈이 없으면 홀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을 좀 깨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 이런 조정 형태가 출현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0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반등은 뭐 종목 자체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 뭐 상승 때문에 같이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어요. 보통 우리가 30% 정도 빠지면 낙폭 과대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이 낙폭 과대 영역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급락에 따른 어떠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또 출현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름 이 13,000원대에서 바닥을 분봉 보면 잘 다져놨어요. 잘 다져놓고 이평선도 수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의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설령 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뉴스가 붙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어떤 뉴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또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단발성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에 매각이 된다는 게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로 된다면,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때는 또 상황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얘네들 공시 그렇게 번복한다라고 해가지고 벌점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당분간은 이제 13,000원 정도에서의 어떠한 지지, 반등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탈이 없다면 홀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최대 갈 수 있는 자리는 17,500원에서 18,000원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구간 안에서의 어떤 박스권 전략 속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 조절의 어떤 또는 현금 확보의 기준으로 보시고, 13,000원을 기점으로 해서는 반등의 기회를 좀 보시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오늘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가 4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오늘의 흐름에서도 파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내일도 어떻게 보면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